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 기대수 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했나? 너무 딱딱하진 않았죠? 네, 딱딱했나 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일단은, 일단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해서요. 그, 뭐지? 그, 강의 내용, 그 영상 내용을 그냥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봤던 거 몇 가지 정도 이렇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클릭 그룹 G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서브 그룹 H에 대해서, 그러니까 H도 이제 사이클릭 그룹이다라고 저번 주에 했었죠. 저번 주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Y가 제네레이터인데 이제 Y를 가지고 이렇게 그 스팬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G라는 게 그 아이소모피크하다는 거죠. Z에다가 정수에다가 그 더하기 연산을 준 거거나 아니면 그 정수 쿼션트 NZ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과 이제 아이소모피크하다는 거고. 그래서 음, 절대값이라고 해서 카디널리티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디널리티가 이제 G의 원소의 개수인데 걔가 이제 n개라고, 그래서 무한계는 아니고 유한계라고 이제 저기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G라는 거는 X로 스팬한 그 그룹인데, 근데 걔 카디널리티를 이렇게 적었고, 걔가 이제 오더라고 해서 OX라는 이제 기호가 하나 더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OX는 가장 자연수인데, 그 뭐죠? 그러니까 그 n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xn제곱이 2가 그러니까 항등원이 되는 경우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인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이제 n 값이 없으면 이제 오더가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또 됐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 두 개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요게 요게 조금 이제 중간에 조금 헷갈렸는데, 이거 바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D 바 N E라는 것이 이제 오더라고 되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G가 X로 스팬이 되면, 얘가 뭔지 헷갈렸는데, 그래서 D가 N을 나눈다라고 영상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B가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가 되면, 그러면 그 H라는 서브그룹이 존재를 할 거냐라는 건데, D가 H의 오더가 되는 그러한 H가 존재를 할 거냐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자연스러운 질문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기야, 그러면 이제 N이라는 게 이제 자연수면 소수일 수도 있고 합성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6의 약수 중에서 뭐 2랑 3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서브그룹이 있냐, 그리고 세 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서브그룹이 있냐, 이런 측면에서 약간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퀘스천 2에서 그러면 그 제네레이터가 몇 개나 있느냐, G에서 이제 제네레이터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X로 스팬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스팬해서 이제 G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느냐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X의 경우에는 유일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그 정수 같은 경우는 1을 스팬한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스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제가 이제 듣다가 조금 든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 부분, 이렇게 오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G라는 거를 집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E부터 xn-1승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R을 2파이 Z로 코션드한 요런 G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세타 1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제 그 H1이라는 어떤 서브그룹은 어 그 세타 1으로 이제 스팬을 한 건데 그냥 3분의 파이로 스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번 돌아가면 자기 자신 2파이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돼서 n이 6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타 2를 3분의 2파이로 잡았을 때 그러면 얘는 3번 돌아가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세타 2로 스팬한 H2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H2가 H1의 서브그룹인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H1도 이제 G의 서브그룹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랑 파이도 해봤는데 2분의 파이는 4개짜리 그러니까 n이 4, 오더가 4인 거고 파인 경우는 2개짜리죠. 오더가 2인 경우 한 번, 2번 가면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얘네끼리는 얘랑 얘는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H1, H4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근데 뭐 얘네끼리는 그 서브그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 뭐였지? 체인이었나? 그거 할 때 이제 막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런 상태로 보면 이제 G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H1이 있고,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 그 다음에 뭐 H2가 있고, 여기가 H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H3가 있고,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도 방금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네, 첫 두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 중에서 네, 첫 번째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다시 하죠. 아래쪽에서. 네, 있죠. 이거죠. 네, 프로포지션. 하면 네, 괄호치고 이제 라그랑지 띠어렘의 인버스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네. 라그랑지 띠어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의 인버스도 될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전 라그랑지 띠어렘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게요. 네. 라그랑지 근데, 띠어렘을 먼저 해야 되는 근데 거 왜 아닌가? 인버스를 먼저 이렇게 했을까요? 어, 네. 어쨌든 그 네, 어떤 사이클릭 그룹의 서브그룹이 있을 때 걔네 둘 사이의 그 오더의 관계가 그 서브그룹이 항상 나누게 된다? 그 네, 네, 네. G의 오더의 약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G의 어떤 절대값에 아무런 약수에 대해서 그래서 서브그룹의 존재성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죠. 약수에 대해서 써보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프로포지션에 방금 이제 해주신 이제 라그랑지 띠어럼의 인버스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정리가 G가 이제 X를 스팬한 그룹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더가 N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n의 약수 d에 대해서 이제 서브그룹 h가 단 하나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더가 d가 되는 서브그룹 h가 단 하나 존재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렘마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렘마는 h란다. x가 이제 g의 원소이고 그다음에 a가 정수이고 그리고 그 오더가 이제 n일 때, 그리고 g가 x로 스팬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x의 a제곱의 오더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n 나누기 얘가 이제 최대 공약수거든요. 그래서 n과 a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뒤에 이제 그 증명이 나오는데 증명을 뭐 사실 증명 따라가면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약간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조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들어봤던 이제 세타 1하고 세타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타 1 같은 경우는 n이 6이고 그 다음에 세타 2 같은 경우는 n이 3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더 오브 3분의 파이의 제곱이다라고 하면 이제 a가 2가 되는 거죠. a가 지금은 2가 되는 거고 n이 지금 6이 되고 얘가 6이 돼서 2랑 6의 최대 공약수가 2가 되고 그리고 6이니까 얘가 3이 되겠네. 그러면 직접 해보면 3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세타 2에 해당하는 3분의 2 파이가 되겠죠. 3분의 2 파이가 되는데 그럼 걔는 n이 3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3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 맞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해본 거는 얘는 이제 약수 관계니까 어 약수 관계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걸 이해를 했고 얘는 약수가 아닌 서로소인 5를 한번 해봤어요. 7 이런 애들 해봐도 똑같겠죠? 서로소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의 5제곱이면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제 6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공식에 따라서 넣어보면 얘가 1이죠. 서로소니까. 그래서 1분의 6해서 6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거 저기 라그랑지 정리의 인버스 역을 증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막 너무 꼼꼼하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그 D를 먼저 잡는 거죠. n의 약수로 잡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텐데 그래서 약수이기 때문에 d분의 n이 정수고 그래서 이제 x의 d분의 n 제곱이 g의 원소가 되고요. 그리고 h를 요걸로 스팬한 거로 잡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g의 원소이기 때문에 g의 서브그룹이 되겠죠. 스팬을 한 거니까 그룹이고 이제 얘가 g의 원소니까 서브그룹이 되는 거고 그리고 h의 카디널리티가 이렇게 오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더가 되는데 아까 그 렘마에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D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유일성인데 우선은 이제 H 프라임을 보통 이제 유일성 증명할 때 H 프라임 놓고 뭐 얘가 얘랑 다르면 안 된다,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 프라임으로 놨고 그래서 H 프라임의 카디널리티가 D다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얘가 H 프라임이 얘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그래서 얘는 다르다고 하자라고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증명을 해서 조금 어, 보통 유니크니스 증명할 때 다 다르다고 하는데 얘는 좀 그냥 직접적으로 같다는 걸 증명을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H 프라임의 카디널리티를 D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X의 M 제곱의 오더를 이제 D라고 해서 이렇게 M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렘마에 의해서 아까는 이제 얘는 어디 갔냐? G는 카디널리티가 n이었으니까 오더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D분의 n이 이제 D가 얘였으니까 요 식 두 개를 엮으면 D분의 n이 GCD다 이런 식으로 네 식이 쓰여질 거고 그러면 그 GCD n, m이라는 것은 어떤 정리에 의해서 이제 ns 더하기 m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s랑 t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고 요 정리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예시 몇 개로 그냥 충분히 이제 납득이 돼서 막 깊게 막 찾아보진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정리를 써서 이렇게 선형결합인 거죠. 정수 계수로 선형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등호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오른쪽으로도 포함되고를 둘 다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먼저 해보면 x의 d분의 n 제곱이 아까 d분의 n을 이렇게 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쓰고 얘를 더하기니까 쪼개서 쓰고 그리고 그 ns 제곱이니까 이렇게 또 쪼개서 쓰고요. 얘는 이렇게 쪼개서 쓰고 근데 이제 xm 제곱이 xn 제곱의 이제 t 제곱은 xm 제곱의 그 스펜한 거의 원소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xn 제곱은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증명이 됐고요. 오른쪽은 m이라는 것이 이제 gcd 곱하기 그 m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면 이제 d분의 n 곱하기 m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xm 제곱이 m이라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xm 제곱이니까 이렇게 올렸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얘로 스펜한 것과 그 스펜한 것에 이제 원소가 되니까 그 둘 다 증명이 돼서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뭐 피드백은 간단하게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 부분은 약간 그렇구나 정도 그다음에 어 논리적인 어떤 뭐 흐름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 네. 네. 근데 저는 이번 주 거를 이제 증명을 좀 따라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저번 주 증명을 그다지 그렇게 인상 깊게 보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군의 부분군이 다시 순환군이 된다. 약간 이거조차도 저한테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스텝 하나하나가 또 불편, 저렇게 봐도 되나? 저 진짜 이게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이번 주 거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증명도 정말 뭔가 기억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좀 유의 깊게 뜯어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렇게 밟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증명도 저는 이제 증명을 다 따라가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증명을 제가 직접 해본 것도 있고 그냥 영상에 나온 걸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까먹을 애들은 다 날아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증명 한 번씩 해보고 뭐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것도 좀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맥락은 이해가 된다 정도로 일단은 네, 큰 맥락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뭐 따로 또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롤렐리로 프라임 넘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Z 쿼션트 NZ가 서브 그룹이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퍼 서브 그룹을 한글로 아무튼 프로퍼 서브 그룹이 없다는 거죠. 그 상등원만 있는 애들 빼고는 프로퍼 서브 그룹이 없다. 근데 얘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그냥 당연하다는 직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프라임 넘버 소수인데 소수면 그, 그 약수를 1하고 자기 자신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아까 위에서 어디 갔냐? 위에서 여기 그 라그랑지 띠어럼의 인버스다라고 하는 게 얘가 그 D라는 것에 그러니까 오더가 D인 것으로 이제 서브그룹이 유일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일하면 만약에 D가 없으면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직관으로 그 얘가 그러면 약수가 1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그 뭐냐 자기 자신이 아닌 약수가 1밖에 없으면 당연히 상등원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근데 네. 저, 라그랑지 띠어렘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라그랑지 띠어렘은 G가 사이클릭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제 잠시만요. 오더 사이클릭 그룹인데, 이제 오브 오더 n이고요. 그랬을 때 H가 G의 서브 그룹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얘가 N이고 네. H가 G의 서브그룹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H의 오더가
G의 오더를 나눈다 거든요. 디바이드. H의 오더가 G의 오더를 나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요건데 요거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 이 콜러리 1에서 생각하는 Z 쿼션트 네. PZ라는 게 지금 G가 되는 거죠. G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G의 오더는 P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H를 서브그룹이라고 하면 H의 오더는 1이거나 P겠죠. B거나 B거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직관이 이 라그랑지 디어렘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것의 아, 네, 영명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네, 네. 네, 영명제는 D가 하나 주어지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지 뭐 D가 약수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랑지 디어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 부분 되게 불편했던 게, 분명히 역정리를 볼 때는 임의의 D마다 그 크기가 D인 서브그룹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전혀 이 코롤러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렘마만 쓴 것 같았는데, 이게 왜 코롤러리야? 약간 이런 질문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증명도 간단하게 볼게요. 증명을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Z 쿼션트 PZ가 이제 G를 스팬한 거고, 그래서 오더가 P인 거죠. 그랬을 때 H라는 애가 서브그룹이면, 그러면 이렇게 스팬이 될 텐데, 그래서 오더는 아까 렘마에 의해서 오더는 GCD로 나눈 게 되고요. 그러면 걔는 그 이거 나누기 정수니까 P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그 A는 0 아니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은 아닐 테니까 이제 2가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리마크로 돼 있는 거는 아까 그 나온 선형 결합 형식으로 쓸 수 있다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시로 몇 개로 이런 식으로 네 봤고요. 그리고 렘마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도 저한테는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논리적인 것만 좀 따라갔어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인 것만 조금 따라가고 약간의 그 직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아직은 조금 좀 미흡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먼저 이거를 그냥 증명을 조금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직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뭐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좋으실까요? 네, 죄송한데 렘마가 그 정확하게 어떤 렘마가 이겁니다. 그 요건데요. 요렇게 해서 이제 x가 정수? 이제 g의 원소고, 네, a가 이제 정수고, x의 a 제곱의 오더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계산이 된다. 요거를 증명을 하는 게 이제 방금의 렘마의 증명입니다. 아, 네네. 근데 약간 직관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얘도 예시 몇 개 해보면 아까 그 이런 것처럼 예시 몇 개 해보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네,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이전 명제 있잖아요. 그 코롤러리에서 그 어떤 소수 요거 어디죠? 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방금. 요거요? 네, 이것도 네.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뭐 프로퍼 서브그룹이 그 항등원 하나 있는 싱글톤 셋 말고는 없다. 이것도 되게 공허해 보였거든요. 근데 음, 요거를 그 각도 변환하는 그 단위근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360도니까 6개로 나누면 그러니까 x의 6승 마이너스 1은 0 이거 생각을 하면은 60도가 6바퀴 도는 건데 거기서 2를 하나 떼서 120도가 3바퀴 도는 거 아니면 180도가 2바퀴 도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5로 나누면 그러면 72도인가요? 72도? 맞아요. 75, 맞아요. 35, 네, 72도인데 걔는 5였으니까 얘를 더 나눠서 그 72도를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인 순간, 아, 이게 일반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코롤러리를 한번 증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이어진 것 같고, 그 어, 아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게 아무 맥락 없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생각을 해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그렇죠. GCD 뭐 AN 분의 뭐 N 막 이거. 그러면 그거를 아마 마음속에 갖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증명하지?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증명에서 쓰인 스텝들을 보면은 좀 스킬풀하다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 증명이요? 렘마 증명. 그 아래 증명, 네, 렘마 증명이요. 네네. 그러면은 스텝 1에 맨 처음 들어갈 때 XA 승에 그 저기 GCD NA 분의 N을 왜 해주는가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약간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그렇거든요. 되니까 네.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X의 N승을 하면 한 바퀴 도니까 한동훈이 되니까 약간 그 속에 그러면 증명 속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있는 것 같아서 증명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증명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디비전 알고리즘이 아까 스킵했던 그거예요. 그 리막 아니지. 이건 아니구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B를 AB가 정수이고 그러면 이제 Q가 있고 R이 있어서 Q는 이제 몫이고 R은 나머지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니까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래서 B라는 걸 A로 나눴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디비전 알고리즘이고 우리 이제 초딩 때 많이 배우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항식으로도 뭐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이제 네, 깨알 이제 잡설이었고 이렇게 되는 디비전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래서 스텝 1에 그 말씀하신 대로 GCD분의 n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애를 한 이유가 그냥 사실 x의 a제곱에 n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제 2가 되는데 2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GCD로 왜 나눴니?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나눠가지고 뭔가 이점이 있을까라는 걸 오더를 표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그 네,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렘마를 보면은 네, 그 오더의 XA 승이 네, GCD N, A분의 N임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거만큼 승수를 했을 때 일단 상등원이 되어야 이게 유한순환군이 한 바퀴 돈 거니까 일단 스텝 1은 그럼 얘가 그 항등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들 중 하나인지 먼저 체크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등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n제곱을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왜 나누지?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 공식을 증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얘가 이제 그 얘를 나눠도 아니지 얘를 제곱을 해도 상등원이 되고 얘가 제일 작으면 그러면 걔가 오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제곱을 하면 상등원이 된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러면 얘가 그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네모 제곱을 했을 때 XA 제곱에 네모 제곱을 했을 때 상등원이 되는 이 네모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면 작거나 같은 거면 그러면 이제 얘가 오더네라는 걸 스텝 2에서 하겠죠. 그래서 어 m 제곱을 했는데 그래서 얘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배웠던 지식을 동원을 하자면 로어 바운드,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라고 하면 되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살짝 있는데 아무튼 걔는 또 약간 헛소리였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xn 제곱이 이제 2니까 상등원이니까 그리고 n이 이제 g의 오더니까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am이라는 걸 nq 더하기 r로 그러니까 n으로 나눈 거죠. am을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 어디 갔죠? 요렇게 곱해질 거니까 am을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r을 am-nq라고 놓았고요. 그래서 x의 r제곱이 어떻게 되나를 보면 요렇게 되는데 걔를 이게 빼기니까 그 곱하기가 아닐 텐데 잠시만요. 곱하기가 맞나요? 이거 네, 마이너스 맞고 그 마이너스 Q승 그렇죠. 해주면 이게 될 것 마이너스 같아요. 킬승이죠.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기호성,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걔가 E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오더가 M이니까 그 뭐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R이 0이 되고, 그래서 AM이 NQ가 되고, 그래서 그 N은 AM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N 프라임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아까 했던 GCD 분의 N 이렇게 놓으면 A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도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N이 AM의 약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 프라임이 A 프라임 M의 약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GCD로 둘 다 나눴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N 프라임이 또 M의 약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M이 N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걔는 이제 N 프라임이 GCD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2가 된다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두 번째 스텝에서 보였다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코롤라리 2에는 이제 오일러 파이 펑션이 나와요. 그 뭐지 이번 주에 막 그 디코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오일러 파이 펑션인데 요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그 함수인데 n에서 파이 n으로 가는 함수고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k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k는 0부터 n-1까지죠. 그 중에서 이제 n, k, GCD n, k가 1이 되는 그러니까 n과 k가 서로 소인 그러한 k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집합에 요거를 했으니까 카디널리티인 거죠. 그래서 n과 서로 소인 k의 집합의 크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오일러 파이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 n이라는 오일러 파이 펑션은 그 제네레이터의 개수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네. 그때 그 질문이 있는데요. 저 네. K가 0이어도 되는 거예요? K가 0이 근데 그러니까 K가 0이라는 거는 항등원까지 포함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A다 그러면 A의 1승까지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GCD n, k를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n을 4라고 하면 네. GCD 4, 0은 뭐예요? GCD 4,0 음? 그런가? 잠시만요. 그래서 저거 보고 좀 뭔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싶었거든요. 아, GCD 4 근데 0은 그 4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GCD 4,0 0은 GCD 4,4로 해서 4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 얘기할 때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0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애니까 그 n하고 똑같은 수로 생각을 해서 그냥 GCD가 그 숫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 됐거든요. 방금 생각을 해본 거지만 네 이게 그 GCD 정의를 우리가 근데 다 모르긴 했나요? 혹시 아니요 김나원 GCD 선생님, 네 예, 예, 김나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GCD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것도 좀 찜찜해요. 정수로 두는 것도. 사실 저는 그냥 그 자연수에서 그냥 그 최대 공약수라고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음, 일단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면 뭐 동시에 약수인 공약수 중에 최대인데 약수는 정의가 뭐죠? 어, 그렇게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약 0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냐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K 0일 때 되냐 음수일 때 되냐 이런 건데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정의를 그 우리가 음, 그 나눈다로 생각하면 뭐 D가 N의 약수라는 건 D가 N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D 곱하기 어떤 정수가 N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0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3이 0의 약수인가? 3 곱하기 0이라고 하면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3이 0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입장에서 최대 공약수는 뭐 4,0이라고 하면 4죠. 음, 네. 근데 뭐 감사합니다. 네. 그냥 어차피 서로서는 안 되니까 0은 그 어떤 수랑도 서로서는 안 되니까 그냥 저 월로파이 펑션 정의에는 그다지 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는 틀린, 그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왜냐면 네. 예, 0하고 n하고 같은 걸로 지금 보겠다는 거니까 예, 네, 결국에는 우리가 공간을 Z 쿼션트 NZ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Z 쿼션트 NZ에서 뭐 제너레이터의 개수라든가 아니면은 저 최대 공약 서로소인 것들을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안에서 이제 n하고 0이 거의 비슷한 놈인 거죠. 음, 거의 똑같은 놈인 거죠. 그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뭐 n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n하고 n,0하고 같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0에 대한 어떤 의문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네레이터가 맞는 것도 사실 얘도 이제 예시를 많이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도 이제 영상에도 예시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렘마에 의해서 얘는 예시는 아니고 그 설명인데 렘마에 의해서 그 그 뭐냐 G의 K승의 오더가 이렇게 되니까 GCDN K분의 N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소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걔가 1이 되고 그래서 얘랑 스팬한 게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n이 6일 때는 k가 1하고 5가 되는데 그래서 오일러 파이 펑션에 이제 6을 집어넣으면 걔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팬할 수 있는 애들이 두 개다 인 거죠.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성질이 성질 두 개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소수이긴, 그러니까 P라는 애가 소수이면, 그러면 P의 K제곱이 요렇게, P의 K제곱에 이제, 파이가 이제 P의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제곱이다. 요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화제가 좀 되었던, 네, 본놈인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증명은 그냥 간단하게 해봤어요. P의 K제곱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P의 K제곱 개의 이제 자연수 중에서 그 뭐죠? 약수가 아닌 애들 아니면 뭐 공약수가 1이 아닌 애들,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빼면 되니까 그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 P의 K-1제곱이 나와요. 왜냐면 P가 소수니까 P보다 작은 애들은 어차피 다 그 약수가 안 될 거고 또는 공약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소일 거고 그래서 P의 배수들 같은 경우만 이제 P의 K제곱과 어떤 그 서로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세면 되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P의 K-1제곱이 나와서 빼면 오일러 파이 펑션에 대한 애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모르겠어서 그 올려보기도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A라는 거를 두 번째는 잠깐 언급을 하면 파이에 이제 MN을 집어넣은 것과 얘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래. 여보세요. 잠시만요. 없나? 배터리가 없지 않을 텐데. 죄송합니다. 나오나요? 네. 그래서 곱으로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MN의 그 MN이 서로소이면 이렇게 곱의 형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간략하게 보면 A를 1부터 mn까지 그 자연수를 모아놓은 것에 이제 원소라고 해봤을 때 x를 a 모드 m 그래서 그 a로 나누었을 때 맞나? a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아니죠. 잠시만요. 아니지.
x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인 애들.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닌가? 잠시만요. 저 이거 헷갈리네요. 맞나요? 내가 써놓고도 헷갈리네. 음, A를 A를, M으로 나눴을 a를 때.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a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인 거. 그리고 y를 이제 a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y인 애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m 가지 경우가 생겨요. x 같은 경우는 왜냐면 m으로 a를 m으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가 0부터 n-1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y 같은 경우도 n 가지가 생기는데 0부터 n-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걔가 각각 이제 파이 m 가지고 파이 n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GCD A, MN의 경우는 걔가 만약에 1이라면 그러면 그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만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증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아니구나.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리마크에서는 네, 그 다음 리마크 보고 서머리는 어차피 서머리니까 보고 그 다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이거 이해할 때는 네네. 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언급을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걸 오히려 봐야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네. 처음에 챗GPT한테 이거 증명을 물어봤더니 무슨 환 이야기를 하면서 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일단은 조금 일단 환이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살짝 네 그런 느낌으로 이거 내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피하긴 했거든요. 아니면 네. 뭐 제가 너무 무섭게 생각한 건가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환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네. 그냥 정말 이 합동식 차원에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A가 있을 때, 그 A를 M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눠서 각각 나머지를 얻어내서 그걸 X, Y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얻어내는 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쓰신 이 증명에서 핵심적인 게 네. X랑 Y가 각각 n-1에서 그러니까 각각 m개, n개의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A가 하나 정해졌을 때 X, Y는 저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네. 반대로 X, Y가 저 안에서 내가 아무거나 택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A가 존재할지는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혹시 그 써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아, 아니면 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잠깐 공유를 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자를 시키는 바람직한 리딩자 이렇게 네. 예. 참여자에게 떠넘기는 바람직한 네,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잖아요. m, n이 1일 때 그랬을 때 파이의 mn이 어 파이의 m 파이 n이다.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고 네, 사실은 파이 n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znn 스타 요거의 어떤 오더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zn 스타가 뭐냐 했을 때 뭐 말하자면 저거랑 정의가 같은 거죠. 그 뭐였냐? zn에 있는 k들인데 k, n이 저 서로 소인 n과 서로 소인 애들 모아놓은 거 이렇게 표현했을 때요. 그러면 정의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잖아요. zmn 스타랑 zm 스타
n 스타라는 거고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인 거죠. 네. 네. 일단은 원투쇼에서 결과의 필요 충분 조건을 좀 찾아보는 식으로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저 프로덕트로. 그리고 이제 스타까지 생각을 안 하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게 lemma가 이거거든요. 중국의 나머지 정리가 결국에는 그 다 같은 말인데 m, n이 1일 때 저는 이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zm 곱하기 zn이더라. 여기 두 개가 같다. 이런 음, 걸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거 역도 성립을 해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요거를 근데 증명하려고 하면 그 결국에는 아이소모피즘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mn에서 zm 곱하기 zn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호모모피즘을 잡고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 확인을 하겠죠? 네. 어, 이게 합동식 좀 쓰면은 차이가 well define이라는 거는 잘 보일 것 같고 이건 보이고 세 가지 보여야겠죠? well define, one to one, 그리고 on to다. 이거 세 개 보여야겠죠? 음, 음, one to one인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보여질 것 같고 on to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제 on to라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하나 원소를 잡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이쪽에 원소가 존재한다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이거랑 개념이 같아져요. x가 여기서 제가 원소를 a, b를 뽑는다고 하면 a랑 합동이고 y가 b랑 합동, 각각 모드 m, 모드 n을 만족하는 x, y가 아니죠. x, x. 요걸 만족하는 x가 어 마- 존재하더라. x가 어디에? z, m, n에 심지어 유일하게 존재하더라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CRT.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 합동식의 그냥 근을 구하는 연립 1차 합동식의 근을 구하는 개념인데 그걸로부터 요 파이가 그 아이소몰피즘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올러파이 펑션이 멀티플리케이티브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린 건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활용이 되거든요. Z12가 뭐냐, 정체가 뭐냐 했을 때 10이라는 거 소인수분해 하지도 말고 그냥 3 곱하기 4로 보면 3하고 4가 서로 소니까 이건 Z3 곱하기 Z4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내가 12를 소인수분해 하듯이 Z12라는 공간을 약간 소인수분해한 그런 느낌? 예. 소인수분해까진 못했지만 뭔가 그런 기본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Z3 곱하기 Z2 곱하기 Z2는 사실은 위에서 서로 소인 것과 이 두 개가 어, 동형인 게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Z2 곱하기 Z2가 Z4랑 동형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또 그냥 다른 공간입니다. 음, 얘는 또 뭐 예를 들어 Z6 곱하기 Z2랑은 동형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랑 2는 서로 쏘니까 얘네 두 개나 합쳐질 수 있으니까. 네네.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어, 이 차동식을 통해서 멀티플리케이티브 증명할 수 있더라. 뭐 과정에서 물어봐 주시면은 증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명의 어떤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김수민 선생님 올리셨다가 지우신 그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지우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거는 저기 디코에서 할까요? 그 네.
지금 그 윤수님께서 적어주신 게 저 Z12가 Z3 곱하기 Z4랑 동형이다라고 하는 게 네. 크기가 12짜리인 유한 순환군은 크기가 3짜리인 유한 순환군과 4짜리인 유한 순환군으로 분해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이제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리면,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하시니까, 아벨리안 군이면요, 거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네. 저번에 채널지기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제 유한순환군의 기본 정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펀드멘탈 티어렘 오브 유한순환군, 아벨리안,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 아니면은 그것까지 거기서 좀 더 가서 그 파이나이틀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까지 가도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 안 가도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이면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Z에 막 PIA 뭐 뭐라 해야 돼? P1에 뭐 2i 제곱 곱하기 P2에 2 제곱 곱하기 해서 이런 거 곱한 애들밖에 없어요. P의 n 제곱에 2n 제곱.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소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어, 저 그냥 좀 이제 약간 뒷걸음질 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Z12라는 거가 Z3과 이제 Z4로의 곱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2라는 걸로 이제 뭔가 순환군을 만든 건 거죠? 이거 제가 완전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ZN은 일단 정의는 이제 Z 쿼션트 NZ고요. 네,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1뭐 0부터 해가지고 n-1까지 1, 2에서 n-1까지 우리가 모두 n 연산하는 그 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Z6을 보죠. 이게 좀 더 적으니까. 그럼 Z2 곱하기 Z3거든요. 그 뜻은 사실 요 6에 있는 원소들은 0,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쵸. 여기 있는 예, 원소들은 이 왼쪽에는 0, 1 두 개밖에 없고 예, 오른쪽에는 세 개 있으니까 0, 0, 뭐 0, 1 그리고 1, 0, 1, 1 뭔가 이상하게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0,2도 세야죠. 1,2 해서 이렇게 총 6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 6개가 1대1 대응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네네. 컴마로 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구나.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마 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 잡으면 안 되지. 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1,1을 계속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더하면은 0,2가 나오죠. 한 번 더 더하면 1,0이 나오죠. 더하면 0,1이 나오죠. 그리고 1,2 또 0,0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은 1, 2, 3, 4, 5, 0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아, 응. 그래서 Z6이라는 건 우리가 1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룹을 보는 거고 얘는 예. 1,1로 제너레이트 되는 걸 보는 거죠. 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시를 들어주셔서 좀 더 네. 이해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예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본 거는 1,2라는 게 지금 5배의 1,1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5,5라고 하면 여기 모두 2로 보면 여기가 1이 되고 모두 3으로 보면 2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친구의 1,2의 오더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바로 구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5배 1,1의 오더라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배운 바로
지금 n이 6이고 6짜리 사이클릭 그룹이고 5개의 연산을 반복한 거니까 6,5분의 6이 되겠죠. 왜냐면 이 친구가 또 제너레이터니까 우리 사이클릭 그룹의 제너레이터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6이 되죠. 그래서 지금 1,2라는 놈도 사실 제너레이터구나.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지금 1하고 5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가 나오는 거죠. 어, 방금 뭐 확인해 본 파이의 6 같은 걸 해봐도 그러면 여기 2니까 제너레이터 두 개를 전부 다 찾았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이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에 지금 네, 정보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래서 그 제네릭 두 개, 제가 들었던 예시인 6일 때 1하고 5인 거랑 딱 맞게 예시를 또 들어주셔서, 네, 아주 이해가 네. 잘 되네요, 저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저도 x 6승 마이너스 1은 0을 잡았거든요. 6이 확실히 좋은가 봐요. 6이 합성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도 꽤 많고, 그러면서 비교적 작은 숫자라서, 그래서 좀, 네, 예시로 잡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그러면 공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공유하면 비디오 패널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 사라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됐고요. 여기까지는. 리마크는 만약에 그 K 아 죄송합니다. 그때 충전해 놓을 걸. 할 때 충전해 놓을 걸.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파이 K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라는 숫자가 P1부터 PR까지 해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M1 제곱, M2 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그 서로 소여야 되니까 P1인 애들은 다 하나 가져가고 M1 제곱까지 다 가져가고 P2인 애들도 다 쪼개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어디 갔죠? 첫 번째 요거를 활용을 하면 k제곱일 때 k제곱 빼기 k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m1 제곱일 때 m1 빼기 m1 빼기 1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걔를 이제 각각 얘네들로 뽑은 거죠. 인수분해를 한 거죠. 앞으로 뽑아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곱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1-pi들이 남을 텐데 걔네들을 또 곱한 게 되겠고요. 근데 K가 그러면 얘였으니까 그래서 앞에 K로 쓰고 나머지 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네 리마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 영상 내용은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서머리는 그냥 영상에 나온 거 똑같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그 순환군에 네. 대해서 조금 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위에 증명, 그 조금 더 위에 그 MN이랑 쪼개지는 증명 있잖아요. 이 요거요? 아니요, 요거 위에, 바로 위에 아 넘어가면. 요거요? 예, 네, 이거, 그 X는 M가지 경우라고 하신 게,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정확하게, 어, M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나 딱 고르면은, 네네. 예를 들면 30, M이 5고 M이 6이면 30이면은
그 중에 나머지 7인 거 하나 딱 고르면은 그 네. 7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짜리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쓰신 거죠. 네네네네. 어, 그런 식으로 아, 해서 이제 파이 m의 가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y도 파이 n 가지수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 네. 인 겁니다. 근데 혹시 뭐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 증명 틀린 거는 디코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틀렸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마 디코에도 올렸을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증명에 관해서는 막 너무 디테일하게,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디코로 해서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건데, 토로스를 이제 계속 보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러스, 저도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으니까, 왜냐면,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그냥 순환군에서 뭐 오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그래서 약간 계산이 어디에 쓸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 일단 조금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T2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T2를 다 보면 어려우니까 S1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S1은 일반적으로 이제 Z 절대값이 1인 거,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전에 몇 차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ZI라고 하면 뭐 1, 2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I라고 하면 zi의 n제곱이 1이 된다는 건 이제 자명하겠죠. 여기서 이제 크기가 1이니까. 그러면 걔를 이제 김남호 선생님도 그 x n제곱이 1이다라는 방정식을 그 디코에다 좀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해집합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x 세제곱이 1이다라는 방정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고 해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사실 좌표평면에다가 찍어보면 이 원상에 여기랑 요렇게 찍어볼 수 있잖아요.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고 여기도 120도고 여기도 12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찍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얘인 거고, 여기 플러스가 얘인 거고, 요렇게 마이너스가 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R2에서는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던 0도, 그러니까 0,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점들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Z 세제곱이 1일 때 이 Z로 스팬한 그룹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오더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D, 이게 근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D 다 N 요거나 그러니까 D가 N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D를 보는 거죠. 그, 네, 네. 근데 저 위에 예시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 여기요. x제곱 플러스 네. 네, 저게 이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단위원 위에 어떤 순환군, 다항식들의 해집합이 순환군을 무조건 잡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놓고 보면, 그리고 걔네는 그러면, 네, 저 1이라는 애는 없으니까, 1이라는 한, N은 네. 그 아까 근이 3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X 1은 아니죠. 네, 그럼 120도 회전에 해당하는 복소수 곱셈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게 네네.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네. 수학군이 되는데 저 녀석만 그 복소수 평면 위에 그리면 한쪽 각도는 120도고 한쪽 각도는 240도니까 또 그게 제 맘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미의 다항식은 그 단위원 위에 있는 그 복소수 크기 같은 그런 애들만 모아서 논다고 해도 그게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제일 편한 x n승 마이너스 1은 0만 봐야겠다 해서 저는 딱 그렇게 봤거든요. 음, 않는다. 않는다? 방금 네. 이상한데. 네. 근데 그랬더니 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나왔던 정리들이 다 성립을 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정도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네.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저도 요것만 생각해서, 그, 이런 애들만 봤지, 요걸 또 추가적으로 볼 생각을 못 했는데, 듣고 보니까 얘가 군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유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유효했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얘 서브그룹을 보려고 이제 12제곱인 거를 봤어요. 12가 아까 6도 그렇지만 12도 약수가 좀 많기도 하고 숫자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12제곱인 걸 봤을 때 이제 세타는 이제 6분의 n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 12는 1이다.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아까처럼 그 원 위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Z를 스팬한 것을 그냥 제 맘대로 S12라고 했어요. S1이니까 S라고 했고 12라고 했고 서브그룹이 이제 6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뭐 1개짜리도 있겠죠. 근데 1개짜리는 좀 트리비얼하니까 빼고 그래서 S6, S4, S3, S2 이렇게 그냥 제 맘대로 정했고요. 그리고 각 원소들을 ZI라고 정했고요. D를 6이라고 고정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D가 이제 그 카디널리티, H의 카디널리티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Z6으로 스팬한 것의 카디널리티, 걔가 6인데 그러니까 S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무슨 정리였죠? 잠시만요.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요거. 라그랑지 디어럼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렇게 확인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S12에서 12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곱하기 3,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합성수인데, 그러면 서브그룹이 많이 존재하겠네. 이게 많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S6, S4, S3, S2 이렇게. 근데 이제 S3 같은 경우는 3은 소수니까, 그러니까 프로퍼 서브그룹이 S1만 존재를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예시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얘는 S1에 대한 것이니까, 포러스는 이제 S1 곱하기 S1이잖아요. 그러니까 Z, W로 이제 좌표로 이렇게 봐가지고 좌표로 봐가지고 그 Z랑 W를 각각 M 제곱한 것 그리고 N 제곱한 것의 요 방정식의 해집합의 제네레이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Z의 M 제곱은 1이고 그다음에 W의 N 제곱이 1이다라는 이제 그 식이 나오겠죠, 하나가. 그러면 얘가 분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소는 이제 Z, W고 상등원은 1,1로 존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군 구조를 확인을 할 때 얘를 뭐 P제곱하고 Q제곱하면 얘가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해야 된 거니까 얘는 지수끼리 이제 더해지겠죠. 그래서 각각이 다 뭐 P 더하기 Q 제곱을 하든 뭘 하든 요 해 집합 안에 있을 거니까 이제 T2의 원소가 되겠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사실 요거 하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를 다 똑같이 줬거든요. 얘를 다 똑같이 줬는데 그래서 이제 뭐 Z 뭐였지? 뭐 제곱이 1이고 뭐 Z1 제곱이 1이고 Z2 제곱이 1이고 요런 애들을 줬는데 약간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건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m제곱이 1이고 n제곱이 1이라는 것에서 mn이 이제 뭐 합성수여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아까 파이, mn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아까 그리고 서로소 이런 애들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하려고 소수라고 해봤어요. 소수라고 해봤을 때 이게 항등원이 되려면 K가 MN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M하고 N이 근데 이제 꼭 소수가 아니어도 서로소만 돼도 GCD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MN이 아까 위에처럼 MN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랑 좀 엮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약간 직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생각을 좀 한 거라서 어떤 뭐
뭐 꼭 얘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 뭐 함수를 찾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또는 뭐 엮이는 논리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의 직관이 좀 들어간 건데 그래서 m제곱을 했을 때는 이제 m제곱 m제곱이고 얘가 m제곱 했을 때 1이었죠. 그러니까 1 w m제곱 이렇게 돼서 그럼 얘도 뭐 파이 m이랑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 n제곱을 했을 때도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가 n제곱이 되니까 얘도 파이 n이랑 좀 연관이 있나? 해서 그러면 어쨌든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그 식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직관적인 예시 정도로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GCD라고 했어야 되는데 GCD 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GCD 저는 네, 네, 이거 보면서 아까 유엔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G12가 G3 곱하기 G4로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음, 이게 그 서로소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 1번 그 K가 MN일 때 저게 되는 게 사실 그 말이 좋아서 사실 토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S1 곱하기 S1인데 그 S1 중에서도 그 저희는 점 몇 개만 찍어서 유한순환군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사실 아까 유엔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GN 곱하기 GM이 GMN이 되는 그 그림하고 지금 이게 너무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네. 저도 아까 유현 쌤이 해주실 때, 저거 약간 내가 했던 거랑 비슷해.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뭐야, 뭐야. 아무튼 보고 네, 하셨나? 네네네. 내 거 뺏겼나? 네, 네, 그건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GCD가 1일 때 LCM이 두 개 서로 곱한 게 되니까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어떤 성질이 약간 어느 정도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그 뭐라 그러죠? 성질의 어떤 좋은 예시를 나름 찾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좀 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요 부분에 근데 네. 대해서 네, 질문이나 코멘트가 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하신 이런 과정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저도 아까 영상을 보는 내내 되게 공허한 명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나 어차피 점수론 안 해. 약간 이러면서요.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다가, 근데 예시를 단위원 위에서 그 단위근 찾는 거를 예시로 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진짜로 여기 쪼개지는 게 보이고, 그걸 셀 수 있는 걸 보이니까, 아, 이거 진짜 유용하겠다. 그리고 방금 유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소수는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예시를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랑, 어떤 정수를 인수분해하는 거랑, 뭔가 이게 참 신기하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늘 봤던 그 영상의 내용들이 뭔가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시가 있으니까 확실히 너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 S1 곱하기 S1은 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뜬금없는데 김나원 네. 선생님 뭐가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냥 좀 신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저도 신기는 한데 뭔가 혹시 네, 아이디어 같은 게 있나? 유용한가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러니까 뭔가 그, 공격하는 제, 마인드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저도 사실 제가, 들은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든 생각은요, 이게 애들한테 이제 막 애들이 외우기도 싫어하는 그 x 6승 마이너스 1 정도 제가 그걸 왜 적었냐면요. 애들이 그거 외우기도 싫어하고 그걸 그래도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했던 그런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과 그리고 뭐 실수를 뭐 격자점으로 그 쿼션트 하는 것과 그리고 단위원 위에서 뭔가 회전하는 거를 보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근을 찾는 문제에서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그 오일러 피함수 막 이런 거를 써서 그게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더 연결되는 지점이 참 많지 않나? 약간 이런 게 좀 되게 신기하고, 이런 데서 쓰이다니 약간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 이제야 좀 소수의 사람들이 미쳐 있나 이런 얘기는 저도 좀 하다 보니까 와닿는데 유용하다고 해서 뭔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혼자 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되게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요.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R1을 그 Z로 이렇게 쿼션트 시킨 그 S1을 바라보는 거가 모르겠어요. 그 프리의 급수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E2D I 파이 막 뭐 I E 파이 I E 파이 KI인가요? 막 그렇게 해서 적분을 취하는 게 뭔가 단위원 위로 막 옮기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런 쪽이랑도 연결되면 좀 더 신기할 것 같고, 그럼 그쪽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취하는 관점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든 생각은 첫 번째로 보통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저 사람 또 이상한 얘기 하네. 혼자 재밌는 얘기 하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서브 스터디 할 때, 서브 스터디는 지금 위상수학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채널지 선생님 코멘트가 미적분이랑 연관을 좀 지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근데 미적분이랑 연관을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얘는. 왜냐면 얘는 정수 관련된 거지. 정수를 미적분을 어떻게 연관을 짓지? 라는 생각은 그냥 잠깐 해보다가 저기 시간이 없어서 뭐 다 해보진 못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미적분하고 연관 짓는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학생이 오면 일단은 대응을 좀 해야 되고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 어, 일단 디스코드에 나온 질문들 포함해가지고 온갖 불편함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최대한 분해를 좀 해드릴 테니 질문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질문이라는 거는 지식적인 거 괜찮고요. 어떤 정서적인 불편함들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알고 있고 제가 다 설득을 해드릴 테니 물어보세요. 어,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다 던지십시오. 불편한 대로 던지십시오. 일단 정답으로 상정하지도 마시고 제가 토로스 보라고 했지만 정답인데 그래야 정답인 맛이 좀 나죠. 그런데 약간 그거는 있어요. 어떤 이 지식을 얘기하기 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왜 이 대화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지금 이제 수학과 대학원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뭐를 이해하시냐면 특히나 수학이랑 물리 둘 다 이론을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의 개수는 무한계입니다. 예시는 유한계예요.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론은 안 끝나요. 그래서 이론으로 공부한 다음에 예시로 가시면 안 돼요.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이론이 나오는지로 가야 돼요. 순서가 그래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시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토러스가 제일 좋아요. 물론 각 이론들의 분야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예시들의 선택은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토러스를 고르면 100%안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분쇄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뭘 던지셔도 제가 다 분쇄해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아무거나 던져 보십시오. 아무거나라고 하면 저 약간 이걸 질문을 해도 되나 하는 게 네. 네,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 네. 네네네. 이제 예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수 해석 이런 거 할 때, 리만은 어떻게 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보는 맥락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구하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좀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북은 솔직히 그 정제가 된 거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개념들을 접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하려면 혼자 생각하려면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거는 근거가 두 가지. 하나는 리만의 생전 노트를 검색해서 보십시오. 뭐가 적혀 아, 있는지. 네네. 미적분하게 적혀 있습니다. 리만이 만든 세계관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리만의 수학을 이야기한 배경 지식이 기대수 전체죠. 네, 그래서 기대수 전체를 보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논지는. 왜냐하면 리만은 이거 다 알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좀 질문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건 지금 공부하시는 이 맥락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론 자체도 괜찮으나 네네네네. 지금 이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아주 스페시픽한 맥락에서 지금 제가 토러스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론으로서도 사실이나 짜증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디스코드에 선생님께서 써주신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막 뭐 검색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문득 내가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새로운 언어를 익숙해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돌아가려 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 사이클릭 그룹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겨우 군 처음 배우고 사이클릭 그렇죠. 그룹 처음 배우는 맥락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뭐 코호몰로지가 뭐니 뭐 드랑 코호몰로지 뭐 그렇죠. 정의가 어떻게 되니 이거를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렇죠. 예. 지금 왜 사이클릭 그룹을 다루고 있는 이 어떤 기대수 초반, 어떻게 보면 초반 내용에서 학부 수학에, 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고요. 뭐, 조금 더 좀 지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디퍼런셜 중에 그게 있잖아요. 와인딩 넘버의 그 피적분 대상에 해당하는 그 디퍼런셜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어쨌든 디세타. 이제 디세타를 보면 그냥 저는 솔직히 사이클릭 그룹이 아니라 그냥 적분하면 이파이의 정수배 나오네. 보면 정수배 나오니까 사이클릭 그룹인 건가? 정수가 나오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정수가 나오는 모든 적분들 중에서 왜 굳이 이게 가장 중요한 예시지? 어떻게 보면 와인딩이라는 게 회전수라는 게 정수인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몇 번 회전했냐? 정수 번 그렇죠. 회전했다. 연락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걸 당연한. 통해서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개념의 어떤 이해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그래서 토러스와 연결까지 돼서 한다는 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계속 기대 3개 조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디스코드를 포함해서 충분히 의미 있게 부서 드릴 테니, 나중에 약간 이 짜증을 정답을 상정하지 않는 정세에서 부정적으로 다 던지시면 본인이 나중에 다 설득되시거든요. 그래서 막 던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득을 지금 해볼게요. 자, 자, 일단 베토건간부터 고구마를 좀 먹여봅시다. 자, 베토건간 처음 배운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뭐부터 배우죠? 명제? 뭐 배우죠? 여러분 아시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베이시스. 백통관을 처음 배워요. 네, 네. 베이시스 존재에 다루죠. 왜 배워요? 뭐 유야 수만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백통관 이거밖에 없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분류의 기준으로서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2행열들의 모임을 4차원 벡터공간으로 본다. 그냥 이거 R포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벡터공간으로 보면 벡터공간이 아닐 때는 다른 얘기겠어요. 벡터공간으로 보는 순간 Rn이 N이 모임들만 관심 있음 이 말 하고 싶어서 동의하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어떤 휴리스틱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항이 무엇입니까? 벡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구조들을 상정하는 거는 벡터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뻗어나가는지의 관점에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본인들도 그렇게 가르치실 것 같죠? 일단 우리의 마음 벡터 공간을 생각해봐 라고 말할 거잖아요. 1,0과 0,1을 생각해보라고 이럴 거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대수적인 구조들 중에서 일단 사이클릭 그룹으로 가기 전에, 물론 사이클릭 그룹은 이거의 그 어떤 서브 클래스겠지만 그 벡터 공간이 아닌 하지만 그 비슷한 대수적 구조가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군에서 아벨리안 그룹이 있어요. 좀 괜찮나요? 벡터 공간은 두 가지 연산이 있었는데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베이시스를 준다는 걸 알아요. 유니 그 이제 그리고 그거에 주는 장점들을 아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못 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아벨리안 그룹이죠. 실제로는 연산이 사실상은 두 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칼라베가 참조하는 위치가 정수로 바뀔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동의하시네. 유식한 표현으로는 G 모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 벡터 공간에서 조금 더 간 거예요. 뭐 아벨리안 그룹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벡터 공간을 벗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그 벡터 공간에서 한 단계 점프하는 거가 아벨리안 그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대수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인과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베이시스를 그 스몰리스트 엘리먼트 그 이제 카디널리티의 그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스팬하는 관점에서 베이시스를 보잖아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서브셋 중에서 제일 작은 놈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관점이. 그래서 스팬을 꺼낼 때 원소 한 개인 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그룹에다가 적용을 하는 관점에서 사이클 그룹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는 맥락이에요. 음. 여기까지 동의가 다 되죠? 그 구조로서도 다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벡터공간 구조로 스팬을 얘기하나 그룹으로서 스팬을 얘기하나 다 오케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이클릭 그룹이 기본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정서는 뭐에 대한 정서냐면 베이시스에 대한 정서예요. 혹시 이 정서적인 지점이 동의가 되나요? 실제로 그 스토리대로 기대서는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여기서도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어, 원소 하나짜리 베이시스로 본다는 거죠, 사이클릭 원디멘전 그룹에. 서브스페이스를 보았던 것과 베이시스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놈을 원디멘전 네, 서브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거를 네, 지금 그룹으로 옮길 때 사이클릭 그룹이 나오는 것이죠. 음, 네. 괜찮나요, 그러면? 구조가 근데 바뀌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스칼라 멀티플을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사이클릭으로 바꾸게 될 때 지금 그게 적어도 이제 팩트로선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렇구나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선형대수를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우지만 실제로는 관심사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유한 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무한 차원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가 올바른 이해의 순서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대수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가정하죠. 그리고 나서 무한 차원일 때 언제 그게 확장이 되느냐에서 온갖 세계관들이 뻗어나가는 순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적어도 선형대 수학은 그 방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의 실제 대상은 철저하게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이거 다 동의가 되나요?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지금 군에다가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그 제네레이터가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엘리먼트 한 개에 대응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제네레이터가 몇 개인 거를 기대합니까? 기본 그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리고 사실 그룹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실은 끝났으나 파이나이트 그룹에 대해서 끝났지만 실제로는 제네레이터가 유한계인 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벡터 공간과 군을 대조하는 정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가 좀 납득이 가시나요? 베이시스 유한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적었던 그거에서 지금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좋은 구조를 잃게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룹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그럼 일단은 제네레이터가 유한계라고 가정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쉬운 상황이 사이클릭 그룹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3개에서 나왔던 좋은 어떤 코멘트 중에 하나가 두 개만 돼도 괴물이 된다. 제네레이터가 두 개만 돼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아주 무서운 놈이 되어진다. 워드 프로블럼이 된다. 그런 이제 좋은 코멘트들도 나온 게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어디로 먼저 도망가는 거냐면 일단 우리는 쉬운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즉
좀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 finitely generated abelian 그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의 그 다음 케이스로서? 벡터 공간의 그 다음 케이스로서.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그러면 finitely generated인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는 베이시스가 n개 해서 끝나. 그래서 아주 우리는 해피했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사이클릭 그룹만 보더라도 좀 골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이클릭 그룹만 보더라도 지금 원소 한 개짜리만 돼도 케이스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정확하게 무한 가지로 갈라지만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 케이스랑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 근데 이 파이나이트 사이클릭은 무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더 이상 벡터 공간의 경우처럼 그 유한계 제너레이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막 섞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제 다이얼이 유 한 번 돌아오는 놈이랑 안 돌아오는 놈이랑 막 섞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리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냐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리 중에 무슨 정리가 있죠? Theorem of Finite Generated Abelian 이라는 정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벨리안 그룹의 제네레이터가 유한계이면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는 이제 증명은 이제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orem을 써야 되지만 그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지들의 디렉섬이랑 그 파이널 사이클 그룹의 디렉섬 타입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래 원 디멘전 서브스페이스의 디렉섬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축들을 구분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유한계의 제네레이터를 각각이 만들어낸 각각들이 사이클릭으로 만들진데 그놈들이 독립인 것처럼 움직일 거면 그런 식으로 쪼개질 것이다. 근데 파이나이트 제네레이터 한다고 했으니까 지들도 있을 것이고 GN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가요? 증명이 전에? 그럴 수밖에 안 그러면 뭔가 잘못 만든 거예요, 이론을. 그런 정서에서 본다면. 증명은 증명인데. 혹시 말이 여기까지 납득이 가나요? 지금 저는 벡터 공간과 대조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 케이스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토로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 중에서.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얘기를 좀 할게요. 하다가 제가 끊고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파이널티 제네레이트 그룹의 파이널티 제네레이트 아벨리안 그룹의 분류가 중요해요. 그냥 이게 지금 정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적힌다. 이거 말고 이거 말장난이고. 이 말 말고 파이널티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면 뭐를 구글링을 해보시냐면 파이널티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의 어떤 그냥 위키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류가 나오거든요. 분류가 끝나 있어요 이미. 뭐가 있냐면요. 그냥 검색해 보시면 사이클릭 그룹 나오고요. 파이나이트과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 다 나오고요.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것들의 디렉섬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레티스가 나와요. 유식한 단어는 프리아벨리안 그룹.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업체 아이솔레이션에서. 그래서 finitely generated abelian 그룹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두 가지의 사이클릭 그룹 타입, finite과 infinite 타입에 그리고 그 다른 하나가 이 녀석들의 사실은 디렉션 이놈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유식한 말로는 이미 단어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레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레티스의 등가인 데이터가 토러스예요. 그래서 토러스를 보라는 거예요. 레티스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경우가 파이나이트과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을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토러스를 보라는 말에는 파이널 제네레이트 아벨리안 그룹을 보라는 거란 정보량상 등가예요. 이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을 벡터 스페이스 버전으로 대체를 했던 그 논리가 뭘로 정보량상 환원이 되는 논리냐면 토러스로 정보량상 환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레티스가 중요한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당장 레티스 중에 특별한 경우를 보고 계시는 남윤우 선생님. 레티스 중에 특별한 경우를 보고 있는 그 누구죠? 지용현 선생님. 그러니까 레티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론 물리하는데 필요하고 통계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토로스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가장 단순한 경우로서 사이클릭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레티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적분으로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R이나 오버 R이나 오버 C에서 보면 실제로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 와인딩 폼으로서 적분을 수행해서 나오는 그 G는 소위 말해서 아벨리안 그룹으로 토션이 없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오더를 갖는 원소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거를 돌려서 나오는 와인딩 넘버가 G를 만들어내고 요거를 돌려서 만든 게 G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유식한 말로는 펀더멘탈 그룹이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이 어떤 G2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유식한 말로 굳이 말하면. 근데 이거는 적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분을 잡아낸다는 거는 개념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레티스가 적분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토로스의 정의에 해당하는 R2 쿼션트 G2의 그 정체가 진짜로 선적분의 결과로 와인딩 넘버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인피니티 디멘전에서 중요해요. R이나 C에서. 그럼 파이널 디멘전 케이스에서는 무엇이냐? 파이널 디멘전 케이스에서는 타원 곡선으로 넘어갈 때 그 여기서 이제 그 타원 곡선 이퀘이션을 뭐 대충 적기나 칩시다. 다들 이제 벡터로는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필드의 선택지를 R이나 C로 보는 게 아니라 파이널 필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뭐가 웰노운이냐면 이때는 파이널 사이클릭 그룹 두 개의 디렉섬으로 적힌다가 웰노운 팩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R이나 C에서의 인피니트 카디널리티를 갖는 토로스는 실제로 그 구조가 G랑 G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G랑 G의 스트럭처가 레티스를 그 프리아벨리안 그룹의 제네레이터가 두 개인 걸로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파이널 필드로 바꾸게 되면 그때 나오게 되는 구조가 정확하게 이 파이널 디멘전 사이클릭을 두 개로 적힌다라는 게 저쪽에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암호에서 일리프틱 커브를 가지고 암호학을 만들 때 이 아이소모피즘을 기술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는 거를 존재론적으로 보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아이소모피즘을 아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알고리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게 일리프틱 커브를 가지고 크립토그래피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전 지금 이게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지 않은 얘기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들에 대한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정보량을 기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들이 연구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방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중에 특정 레티스를 보는 게 남일생이 보는 맥락. 그중에 특정 레티스를 보는 게 지원생이 공부하는 맥락.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레티스 데이터를 정말로 그 선적분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사이클 적분을 정말로 와인딩 적분하면 나 정수되는 거 알겠다. 그 말한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토로스에 대해서 레티스를 가지고 정말로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등가인데요. 토러스를 주면 그 토러스를 가지고 레티스를 적분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레티스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격자점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적분으로부터 리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미적분학의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대수적인 구조들을 어떤 추상하는 방식으로 어떤 대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대충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아요? 요즘은 지금 이 현재 맥락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에는 어떻게 떠드냐면 제가 좀 더 씹으려 보면 대수적인 구조들은 여기서는 아직 기대수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 대수적인 구조들은 뭐에 해당합니까? 위상 공간 위에 함수들의 모임으로 떠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파이널 사이클로 G60을 본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프라임 아이디어를 추출하면 그럼 이 녀석이 아마 2, 3, 5로 뜰 거예요. 프라임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2, 3, 5라는 원소 3개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서 그 녀석 위에서의 그 펑션들의 모임으로서 섹션들의 모임으로서 G3, G4, G5의 디렉섬으로 G20이 적히는 펑션 스페이스로서도 사실 토로스가 기여해요. 근데 이 얘기는 현재 학부 레벨에서 할 얘기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토러스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말은 피상적인 그냥 일단 씨부리고 보는 선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모르는 선에 맞춰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어를 더 알면 그 안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면 설득력이 좀 하실까요? 저는 재밌게 듣긴 했는데, 솔직히 설득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딱 막혔는데, 사실 프리아벨리안 그룹이 레티스고, 그게 토러스랑 등가인 정보고, 거기서 좀 막힌 것 같아요. 뭔가, 프리아벨리안 그룹은 결국에 거의 다인 거 아닌가요? 거의, 제, 나가셨네. 아니요,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동하셔야 해서 음, 손으로 네, 들어오신 게 아닌가. 네. 네네.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진짜 불편했거든요. 그 추상대 수학을 뭐 한다고는 하는데 왜 하필 20점에 했어야 됐나? 뭐 선형대 수학에서 사실은 이제 베이시스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이시스 음, 쳐다보다가 뜬금없이 왜 그 다른 유용한 정리들도 많고 아직 행렬식조차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던져도. 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 조금 재밌게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프리가 뭔 음. 뜻이에요? 프리가 그 예를 들어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아무 조건도 없는 그룹이거든요. 예, 네, 예. 바로 전달이 됐나요? 저 그 독후감 같은 거에서 쓸 네. 때 다이헤드럴 그룹이 두 개 제너레이터에 뭔가 제약 조건 붙인 느낌으로 이해했어가지고 거기서 음, 제약 조건이 없는 버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 네. 제너레이터 X, Y 잡고 X, Y로 뭐 생성되는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다. 그러면 X, Y 그냥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때 막 독후감에 써놔서 뭔가 바로 알아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벡터 스페이스 베이시스 기능에서 사이클 그룹으로서 생각한다고 넘어오는 것까지만 이해했고, 그다음부터 못 알아서. 사실 저 파이나이트 그 제너레이티드 그걸 몰라요. 아예 스테이트먼트를 모르고. 무기의 나머지 정리도 예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진가를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현쌤이 아까 그 저기 증명하실 때 중국의 남인을 써가지고 증명하신 과정이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나? 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저기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여튼 저는 그런 그 이해 수준에 일단은 막혀 있는데 네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다 지식이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중국에 대한 나머지 정리는 정수론에서 아까처럼 연립방정식 푸는 그 방식으로 첫 번째로 기술되고 두 번째로 아까 그 Z 뭐 6은 Z2 곱하기 Z3다. 이게 왜 아이소몰픽이냐 했을 때로 두 번째로 기술되고 세 번째로 이제 환 이론에서 어 어떤 환들이 있을 때 그거를 아이디얼로 다 쿼션트 했을 때 그 거의 똑같아요. 그 아까 그 Z6하고 Z2 곱하기 Z3가 군으로서 아이소몰픽하다를 넘어가서 이제 환으로서 아이소몰픽하다를 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같은 이름은 같은데 다양한 이론에서 다르게 쓰여가지고 그런 좀 헷갈리는 건 있습니다. 네. 음. 결국에 스페이스 뭐 R3면은 그 축이 세 개가 필요한 것처럼 그 파이널 제너레이터 아벨리안 그룹 뭐 이렇게 갖고 오면은 마치 음, 벡터 왔다고 치듯이 그러면 걔도 이렇게 쪼개져서 뭐 몇 개가 필요하다, 몇 개가 쪼개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유사성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그냥 느낌적으로만 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뭐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새로운 것 같은 게 사실 대수학 책에서 그거 내용 읽은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아 마치 이거 소인수 분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만 딱 받고 끝났는데 그렇게 벡터 스페이스랑 뭔가 연결을 지었다라는 거는 조금 저한테 조금 새로웠던 여전히 좀 혼란 속에 있고 어렵습니다. 그럼 그리고 진짜 되게 그냥 지식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그러니까 그 뭐지? 저희 스터디 할 때는 아까 Z12 같은 거 Z3이랑 Z4 곱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디렉 썸이랑
디렉 프로덕트랑 제가 배운 디렉섬은 그 막 선대에서 교집합 0일 때 막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디렉섬 해가지고 갑자기 물음표여가지고 그, 지금 우리 보는 상황에서는, 프로덕트로 보나, 다이렉트 썸으로 보나, 같을 것 같고요. 네, 그 교집합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고, 두 구조를 합집합한 거를 디렉섬이라고 했죠, 그때는. 네네 네, 선대에선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럼, 뭐, Z3, 썸, Z3, Z3 썸, 뭐, Z4라고 하면, 그 두 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 2, 3하고, 1, 2, 3, 4하고, 서로 왼쪽에 1, 2, 3하고, 오른쪽에 1, 2, 3하고 다른 걸로 취급하고, 합집합하는 거죠. 일, 일, 일단 알겠습니다. 네. 설명되나, 이게? 네. 아, 합집합이라기보단 여기선 더 하는 거죠. 그쵸? 어. 음, 그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그 제가 뭐 씹으려 놨긴 했는데 이 씹으려는 거 다 이해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유연성을 오케이 하셔도 되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 FTC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 앱스트랙트한 랭귀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데 모티베이션 가져가지 마시고 이게 왜 FTC까지 다 있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디스코드에 유연성 있게 리플로 달아놓은 그거 있죠. 이거 네. 정말로 미적분학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미적분학을 모르고 이거 씹으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와인딩 넘버 가지고 정말로 이게 리티스가 정말 되냐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서 막히시면 그냥 댓글 다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독서 해석을 한 번 다 참여를 하기는 해서,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하구나는 알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겠고, 그다음에 계산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시가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보고 하는 게 이게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봤던 거를 발표한 것도 이게 유효한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왜냐면 모르 이게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유효하지 않으면 어디가 유효하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끝이 없는 거니까 언어를 쌓아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라고 알아가시면 되고요. 언어가 익숙해지신 분들에서는 이런 구체화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끝이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유효하다고 일단 생각해보고 네, 해보는 쪽으로 네, 하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으면 코멘트를 주시겠죠. 그러면 또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시간이 좀 거의 2시간이 돼서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그럼 레코드는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